평소와 같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주말 오후에 쫄병 스낵을 먹으며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중고등학교의 인권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학교 규칙에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넣은 학교가 10곳 중 9곳이었습니다. 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눈썹이 보이고 귀가 나오게 앞머리, 옆머리를 정리하고 뒷머리를 교복깃에 닿지 않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기타 전자기기 소지를 제한하고 인권위원회는 이런 것들을 모두 학생 인권 침해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학생의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할 것인가? 아니면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인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학교의 학교 규칙에는 인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도저히 못하겠다. 자, 앞에서 본 건 다 잊어주시고, 자, 오늘은 인권,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 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 인권의 대상에 여러분, 학생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건데 우리 학교의 학교 규칙에는 여러분의 인권을 위한 내용이 과연 제대로 나와 있을까요?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내용은 교과서 14에서 16페이지입니다. 수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과 기본권이라는 개념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 학교의 학교 규칙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시작해보도록 하죠. 모든 인간은 인권을 가집니다. 다른 말로 모든 인간은 행복할 권리를 가집니다. 당연히 이 권리는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면 우리가 행복해야 할 텐데 여러분 행복한가요? 자, 소개합니다. OECD 국가에서 독보적인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솔직히 우리나라는 행복하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인권을 지키자고 떠들어봤자 이게 실현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인권을 제대로 지켜주기 위해서 강력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헌법이란 거예요. 헌법, 한자로 보면 법 헌자에 법법자를 씁니다. 법 중에 법, 그러니까 가장 센 법이란 거예요. 헌법은 한 국가의 최고법으로서 이 헌법을 토대로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 만큼 엄청나게 두껍겠죠? 그래서 제가 이 헌법을 실제로 보여주겠습니다. 짠! 엄청 두껍죠? 엄청 얇아요. 심지어 우리 학교 생활규정보다 얇아. 이 헌법에는 여러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쏙쏙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얇은 겁니다. 총 11쪽이에요. 대한민국을 비롯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이러한 헌법을 통해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쪽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니까 국가는 이러한 인권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누고 이것을 헌법에다 박아놓은 거예요. 교과서에는 총 6가지 기본권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6가지만 알아도 오늘 수업 절반은 배우는 겁니다. 후딱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기본권, 행복추구권입니다. 길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며 국가는 이것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 행복추구권은 모든 다른 기본권의 토대가 됩니다. 즉,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 뒤에서 배울 개념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본권, 자유권입니다.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국가 권력의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신체, 거주와 이전, 직업 선택, 주거, 사생활, 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학문, 예술의 자유를 가집니다. 이런 자유를 국가가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본권, 평등권입니다. 우리는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평등권은 이런 차별로부터 벗어나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피부색, 나이, 성별 등 모두 다르지만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자, 자유와 평등은 비슷한 듯 참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구분 가능한지 퀴즈를 내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개그맨이 되려고 준비해왔는데 나이 제한 때문에 개그맨 공채 시험을 볼 수 없었어요. 정답은 바로 평등권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지금 이 사례는 국가가 억압하고 간섭해서 개그맨 시험을 못 본 게 아니잖아요. 개그맨을 뽑는 방송사에서 나이 제한을 조건으로 걸었으며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방송사의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평등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틀린 사람 많죠? 틀려도 괜찮아요. 어려운 거 맞아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경찰이 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정답은 바로 자유권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할 때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갑자기 경찰에게 체포될 때 여러분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으며 자신이 불리할 것 같은 말은 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은 이 사실을 여러분을 체포하기 전에 알려줘야 하고요. 자유권 침해의 대표적인 사례로 나오니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유의 반대말은 억압이고 평등의 반대말은 차별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둘을 구분해주면 그나마 덜 어려울 거예요. 맞아, 남은 기본권 얘기들을 좀 해볼까요? 네 번째 기본권, 참정권입니다. 참정은 정치 참여의 줄임말인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국회의원을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뽑을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같은 국가의 일을 직접 맡을 수 있는 권한을 공무담임권, 그리고 국가를 위한 일꾼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선거권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멋진 어른이 되면 선거권이 생긴답니다. 한편 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국민투표를 통해 우리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헌법을 수정할 때 헌법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투표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고 하네요.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사는 사회를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꼭 지켜져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다섯 번째 기본권, 청구권입니다. 청은 요청할 때의 청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이 그 예인데요. 내가 당하고 있는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에 희망사항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을 신청하거나 국가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죠.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청원제도도 청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구권은 나의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다른 말로 수단적 성격의 기본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기본권, 사회권입니다. 국민이 국가에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 사회가 적어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는 거죠. 사회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본적인 교육을 해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헌법과 기본권의 개념 조금 이해가 되나요? 중간 정리해보자면 국가는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이란 걸 만들었고 이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기본권이라고 부른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위해 헌법을 만들고 그 안에 기본권을 적어놨잖아요? 그럼 우리 학교의 학교 규칙은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기본권을 적어놨을까요? 자, 한번 뚜껑을 열어봅시다. 인권 있습니다. 단순히 인권이란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인권의 종류로서 자유권, 평등권 등 다양한 기본권에 대한 내용도 학교 규칙에 담겨 있네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새로 바뀐 내용도 많습니다. 파마도 허용하고 염색도 짙은 갈색과 블루블랙은 허용한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뉴스에서 얘기가 나왔던 휴대전화 사용을 한번 볼까요? 아침 조회 시간에 수거하여 종례 시간에 되돌려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인권 침해 아닌가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휴대폰 수거를 인권 침해 사례로 보긴 하는데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꼭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때문에 학교마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우리 학교는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 모여 논의한 결과 교사들의 수업 방해를 막고 여러분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휴대폰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거죠. 우리 학교의 학교 규칙은 마냥 여러분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여러분의 기본권을 제한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이니 모든 기본권을 누리라고만 할 것 같지만 오히려 헌법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 국민이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쉽게 풀어서 하나씩 설명해보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대요. 그 필요한 경우가 뭐냐?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안전보장.
국가가 무너지면 우리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국가가 우리 지켜주지 못하니까. 이 때문에 여러분이 군사지역에 사진을 찍어도 안 되고, 혹은 여러분이 군인이 돼서 인스타에 해시태그 내 사랑 M16 적어놓고 총사진을 올려도 안 돼요. 군사기밀 유출은 국가의 안보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사진 찍을 자유, 사진 올릴 자유보다 국가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둘째, 질서유지. 도로에 속도 제한이 없으면 자동차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달리다가 사고가 나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 과속 단속이란 것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신나게 달리고 싶은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야 질서가 유지되거든요. 셋째, 공공복리.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빌딩이 너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환경을 파괴하고 건물을 세우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땅 주인은 손해를 보겠죠? 거기다 빌딩 세우고 월세 받으면 돈을 얼마나 벌겠어. 근데 이것을 제한하는 것이 모두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기본권 제한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일단 확진 판정이 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격리됩니다. 따지고 보면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못 가는 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 여러분은 학교에 와서 수업 듣고 싶은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본권 제한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국가는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이 셋 중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법률로서, 그러니까 법에 의거하여 기본권을 제한해야 하며, 또한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휴대폰 수거 있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고 프랑스에서도 논란이에요. 우리나라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휴대폰 허용하는 학교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2018년부터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휴대폰 사용이 국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업방해, 선생님 몰카, 사이버 폭력, 집중력 저하를 얘기하며 휴대폰 수거를 찬성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소지품 압수, 자유의 제한, 인권의 보장을 이야기하며 휴대폰 수거를 반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나요? 사실 교과서의 사회에는 정답이 있지만 우리가 사는 실제 사회에는 명확히 정해진 정답이랄 게 없어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보면서 여러분 나름의 결론을 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드디어 세 줄 요약입니다. 1. 국가는 헌법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기본권이라 부른다. 2. 기본권의 종류로는 행복 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이 있다. 3. 국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어려운 수업 끝까지 잘 따라와줘서 정말 고맙고요. 자, 마지막으로 빨리 오늘의 과제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온라인 계약 때문에 많이 답답하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화면만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지 상상이 갑니다. 얼른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여러분을 교실에서 함께 보고 싶은 마음이 참 크네요. 아무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끝!